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부동산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로 올 상반기에 1236억 원의 당기순 손실을 낸 새마을 금고가 7월 한 달 만에 1500억 원을 벌어 그러한 비결을 두고 다양한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손실을 다 메우고 흑자 전환까지 가능케 한 것은 지난 7월 실적의 비결은 바로 대규모 자금 이탈인 뱅크런이었습니다. 고금리 예금이 이탈하면서 고객들에게 주려고 매달 쌓아놓았던 이자가 바로 이익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1293개의 새마을 금고는 지난 7월 말 기준 247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새마을 금고는 올 상반기에만 1236억 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 대출에 따른 역대급 적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7월에만 약 1483억 원을 벌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웬만한 시중은행의 순이익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우리은행은 올 상반기 순이익이 1조 4779억 원을 거뒀습니다. 한 달 실적으로 환산하면 약 2463억 원에 달합니다. 6개 지방은행의 올 상반기 순이익은 9천억 원가량으로 한 달 순이익으로 환산하면 1,500억 원가량이 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PF 부실이 계속 터지는 와중에 1,500억 원을 번 비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새마을 금고의 연체율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5.41%로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순이익이 급증한 이유는 바로 대규모 자금 이탈인 뱅크런 덕분이었습니다. 새마을 금고는 PF 부실에 따른 연체율 급등 우려에 지난 7월에만 17조 6천억 원의 자금이 이탈했습니다. 이탈한 자금의 대부분은 지난해 연말 집중적으로 예치한 연 5%에서 6% 고금리 정기예금이었습니다. 만기가 되기도 전에 예금을 중도에 인출한 고객은 연 5%에서 6%가 아니라 1% 수준의 기본 금리만 받아간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돌려줄 이자를 매달 적립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새마을 금고도 고금리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난해부터 매달 차곡차곡 쌓아주었는데 고객이 1% 수준의 낮은 금리만 받고 중도에 인출하면서 그간 쌓아둔 돈이 이익으로 바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이 돈이 약 1천억 원 이상으로 전해졌습니다. 뱅크런이 바로 새마을 금고의 적자를 메우는 비결이 된 셈입니다. 새마을 금고 중앙회는 올해 연간 기준으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자 비용 감소와 연체율 관리 강화로 연간 순이익을 기록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고금리 예금이 빠져나간 뒤인 지난 8월에는 2조 원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이때 적용된 금리는 5%와 6%보다 낮습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고금리 이탈로 1천억 원 이상의 이익이 났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금융회사의 고금리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며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다른 업권도 지난해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연 5% 이상의 고금리 예금을 많이 예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서 올해 1월까지 금융권 수신 잔액은 은행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으로 증가액은 1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을 비롯해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당시 연 5% 이상의 금리를 적용했습니다. 참 여러분 아이러니하지요. 이러한 대규모 자금 이탈로 뱅크런으로 오히려 새마을금고는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원래 손실이 많이 발생할 건데요. 금융기관에서는 예금한 그 수신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러한 이자를 차곡차곡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 5, 6% 이자가 나갈 것을 중도 해약으로 인해서 1%만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바로 그 손실이 이익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지급해야 되는데 이자를 적게 지급함으로써 그만큼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새마을금고 PF 자금으로 연체율이 증가되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금리 상황이죠. 이자를 많이 금융기관에서 줘야 되는데 그러한 뱅크런으로 인해서 막대한 이익이 발생했다는 그러한 역설적인 내용이 또 나타났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